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혜. 인생은 60부터. 예전엔 흔히 듣던 말이지만 요즘은 60대도 한창 일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은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깨달은 것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1. 은퇴,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은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날들을 찬찬히 곱씹어보면 힘들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분명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사진 작가로 변신한 김 선생님.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취미로 즐겼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며 김 선생님은 잊고 있던 열정과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늘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행복,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례 2. 은퇴 후 귀농하여 유기농 농부가 된 박 사장님.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 감사와 행복, 은퇴 후 삶의 활력소. 감사와 행복은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이 여사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기쁨은 이 여사님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와 행복을 배우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진리,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친구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글쎄, 딱히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니야?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친구의 말에 나는 잊고 있던 진리를 떠올렸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닐까? 1. 감사, 행복의 씨앗을 뿌리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마치 긍정적인 에너지의 샘과 같아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의 씨앗을 뿌려준다. 사례 1.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어씨. 어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덕분에 어씨는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2. 행복 현재에 집중하는 힘.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목표 달성에 연결시키곤 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사례 2. 매일 명상을 하는 B씨. B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졌다. 덕분에 B씨는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3. 감사와 행복 선순환의 고리. 감사와 행복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사례 3. 봉사활동을 하는 C씨. C씨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보람과 감사는 C씨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사거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와 행복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은퇴 후 삶,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특별한 레시피. 이제 좀 쉬어야지. 은퇴를 앞두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1단계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씨앗 뿌리기.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꿀팁. 감사 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적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건강, 자연 등 감사할 대상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꿀팁. 감사 명상을 할 때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향초를 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편지 쓰기.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꿀팁.
감사 편지를 쓸 때는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운동, 요리, 외국어 배우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꿀팁.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행. 국내 여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혀보세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팁.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건강 상태,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세요.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꿀팁.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넓히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보세요.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지역 사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인터넷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은퇴 후 삶, 계획적으로 설계하기.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 관리 방법과 재정 관리 팁을 익혀 은퇴 후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 작성.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목록을 작성할 때는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방법.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스마트폰 앱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팁.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삶, 긍정 심리학으로 꽃피우는 행복 레시피.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 줄어든 수입,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긍정심리학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우리 안에 숨겨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긍정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긍정적인 감정, 행복의 마법 지팡이.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의 마법 지팡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례 1. 웃음 치료로 우울증을 극복한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은 은퇴 후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최 여사님은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어요. 최 여사님은 웃음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 유머 감각 키우기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전염됩니다. 좋아하는 활동 즐기기 운동, 음악 감상, 영화 보기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2. 강점 찾기 자신감의 날개를 달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재능 기부로 보람을 찾은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 선생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에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박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점 찾는 방법. 강점 검사. 다양한 강점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과거 경험 되돌아보기. 과거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3. 몰입,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몰입을 행복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고 스트레스는 사라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사례 3. 그림 그리기에 몰입하며 행복을 찾은 이화백님. 이화백님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이 사라지며 온전히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림을 통해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화백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활동 찾기. 흥미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선택하세요.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받기.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강점을 발견하고 몰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긍정 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준비만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30년을 달렸는데 은퇴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말을 남긴 한 64년생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며 은퇴를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 멀리 떨어져 살고 회사와의 끈이 끊어진 뒤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도 없었으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은퇴 준비가 오히려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은퇴 준비조차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3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 완벽한 재정 계획, 그러나 정서적 준비는 없었다. 김씨 64는 은퇴 전 재정 계획을 완벽히 세웠습니다. 연금,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철저히 관리했죠. 하지만 은퇴 후 김씨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TV만 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훈. 돈은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 삶의 가치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정서적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은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2. 취미에 투자했지만 의미는 찾지 못했다. 박씨 63는 은퇴 후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강습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도구를 모두 구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림이 그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이 권유해서 시작했을 뿐 박씨가 원하는 활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교훈.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데 쓰여야 합니다. 3. 가족과 함께할 계획이었지만 관계는 소원했다. 장씨 65는 은퇴 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을 느꼈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교훈.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만 있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쌓아야 하며 자녀들이 아닌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과 계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김 씨처럼 정서적 준비가 없었다면, 박 씨처럼 자신의 진정한 취미를 찾지 못했다면, 또는 장 씨처럼 가족과의 관계에만 기대고 있었다면, 은퇴 후 삶은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서적 준비. 은퇴 후에도 나만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진정한 취미 발견. 유행을 쫓기보다는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사회적 관계 구축. 가족 외에도 친구나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세요. 완벽한 준비란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은퇴 후의 진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64년생의 은퇴 실패담. 완벽한 준비가 무너뜨린 인생의 진짜 이유. 서론. 은퇴 준비만 잘해 놓으면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만 잘해 놓으면 은퇴 후의 삶이 완벽해질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완벽한 재정 계획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돈 이상의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후 실패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의 함정.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은퇴 준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입니다. 사실 돈은 필요하죠.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돈만 있으면 은퇴 후 삶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례 1.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모든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투자로 매달 고정 수익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막상 느껴지는 건 공허함 뿐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충분한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목적 찾기. 돈 이상의 은퇴 준비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적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나 배우는 기쁨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사례 이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맞나 싶어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정작 제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씨의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남들이 권유하는 활동이 아닌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투자해야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재설계. 가족과 사회적 연결망. 은퇴 후에는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3장 씨의 이야기. 장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내가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에요. 장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가족 외에 다른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친구, 지역 커뮤니티 또는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실패를 피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실패를 피하려면 아래 3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삶의 의미 찾기. 돈을 쫓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탐구하세요. 사회적 연결망 구축. 은퇴 전에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서적 준비.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려면 정서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선택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김 씨, 박 씨, 장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돈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돈은 도구일 뿐,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제는 삶의 목적을 고민할 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월급 800 받던 55세 대기업 부장, 10억으로 은퇴했다가 후회한 결정적 한순간.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지. 55세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던 날 박 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딱 10억. 한 달에 300씩 쓰면 30년은 거뜬할 거라 계산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한 수학 계산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상 은퇴하고 나니 월급이 끊겼다는 현실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쓸 곳은 없고 돈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무엇보다 돈은 줄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 없다는 불안감이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죠. 10억으로 은퇴해도 문제는 따로 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모은 돈이 얼마니까 매달 얼마씩 쓰면 몇 년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해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계산에 넣지 않고 건강 문제, 가족 변수, 자녀 지원,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은 빼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불안정과 자존감 저하를 간과해요. 이 3가지가 은퇴 후 삶을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어 놓습니다. 사례 1. 생활비만 계산했지 마음의 여유는 계산 못했어요. 박 부장은 은퇴 후 처음엔 자유로웠어요. 아침엔 커피 한 잔, 낮에는 산책, 저녁엔 아내랑 넷플릭스. 근데 6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이 돈 써도 되나? 다음 달에도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10억이란 돈, 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지? 지출은 줄었지만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었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였다고요. 사례 2.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 1억이 그냥 나갔어요. 같이 퇴직한 김 차장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녀 결혼, 아파트 전세금, 혼수, 결혼식 비용. 은퇴 전에는 결혼할 땐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했지만 막상 닥치니 손을 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1억이 그냥 나가버렸고 계획했던 은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월 300이 아니라 200만 써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게 제일 두려워. 이 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례 3. 돈은 남았는데 내 자존감은 사라졌어요. 최 부장은 30년간 회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명함도, 직함도, 회의도 없자 존재감도 사라졌어요. 처음엔 자유시간이 좋았지만 1년쯤 지나자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는 지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하며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진짜 준비. 생활비만이 아니라 변수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자. 300이 아니라 35만 400은 생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미래의 물가와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생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일과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자. 월급은 끝났지만 할 일이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원봉사, 소규모 창업, 취미 기반 활동 등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자. 심리적 불안과 정체성 흔들림을 위한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꼭 미리 해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많고 돈이 적어도 평온한 사람 많아요. 마무리하며 10억이면 충분하겠지. 이 말이 나중에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거지? 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돈 없이도 나를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있느냐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어디로 틀지에 달려 있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셨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10억으로 은퇴해서 매월 300씩 쓰면 몇 년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정보 가이드?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10억 원이 있으면 은퇴해도 될까? 매달 300만 원씩 쓰면 몇 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단순 계산으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수치 계산. 10억 300만 원 약 333개월. 333개월 12개월 약 27.75년. 이론적으로는 약 28년간 생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단순 가정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2. 현실에서 이 계산이 통하지 않는 3가지 이유. 1.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 평균 물가 상승률이 연 23%라면 10년 뒤에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300이 아닌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자산은 줄기만 하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 자녀 결혼, 부모 병간호, 건강 문제, 주택 수리 등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2억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기간이 길어졌다. 요즘은 90세 이상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60세 은퇴 기준 30년 이상 자금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대로 28년이면 자금이 끝나므로 고령화에 대비한 추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실질적인 대비 방법 3가지. 1. 지출 구조를 고정비 변동비로 나누어 재설계하기. 고정비 주거, 식비, 공과금는 절약이 어렵지만 변동비 여행, 취미, 외식 등은 유연하게 조절 가능. 필요시 월 300을 20만 250으로 탄력 조정하는 훈련 필요. 이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 수익형으로 운영하기. 10억 전액을 예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연 35%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 채권, 부동산 리츠, 중위험 투자, 상품 등으로 운용해 현금 흐름 확보. 연 4% 수익률이면 10억에서 연 4천만 원, 월 330만 원 수익 가능. 3. 소득이 없는 은퇴 대신 반은 일하고 반은 쉬는 구조로 전환. 완전한 은퇴보다 취미 기반 또는 시간제 일로 소득을 일부 유지. 소득 10만 150만 원만 있어도 월 지출 부담이 크게 줄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체크리스트 은퇴 전 자가 점검 5가지. 항목질 문체크. 생활 비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가요? 건강 비료비 예비 자금이 있나요? 예비 자금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대비 가능한가요? 수익, 자산,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투자 구조가 있나요? 1회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 계획이 있나요? 결론. 단순히 10억 300만 원 28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물가 상승, 돌발 지출, 은퇴 기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은퇴 생활은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전 치밀한 재정 시뮬레이션,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의미 있는 일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은퇴를 하면 평생을 일구며 쌓아온 시간의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에게 종종 예상을 벗어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 문화는 은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손주 돌잔치, 자녀 결혼식, 조카의 졸업 축하금, 지인의 부고, 한번 지출할 때마다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돈이 든다. 그런데 이 돈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 지출이 초래한 3가지 충격적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 경조사가 초래한 은퇴 후의 함정. 사례 1. 자녀 결혼식에 전 재산을 바친 60대 아버지의 눈물. 김철수 가명씨는 62세에 은퇴하며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식 준비를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배우자, 가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다 보니 결혼식과 혼수 비용의 퇴직금의 70%를 사용해야 했죠.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통장의 잔고, 영원과 대출이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땐 자식 얼굴을 봐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교훈.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경조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과도한 지출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정선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자녀와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던 70대 부부의 파산. 정순자 가명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이웃들과의 친목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어느 자리도 빠지지 않았고 축의금과 부조금도 항상 넉넉히 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만 5년이 지나고 보니 카드 빚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전원생활의 꿈을 접고 도시로 돌아와야 했죠. 정 씨는 말했습니다. 누가 나중에 나를 기억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요. 교훈. 경조사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지만 지나친 부담은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해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례 3.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려다 파산에 이른 50대 이영호 가명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뒤 대학 동기 모임을 자주 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그만큼 지출도 컸습니다. 매번 고급 식당과 선물 준비는 기본. 친구 자녀의 경조사 때마다 거금을 쓰며 신용카드 빚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들에게 빚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쓴 돈은 친구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교훈.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립과 안정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경조사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실천법. 경조사 예산 설정하기. 매년 지출 가능한 경조사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월별로 소액씩 적립하는 경조사 전용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용기 가지기. 모든 초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한 지인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소비로 전환하기. 경조사 비용을 축소하고 그 대신 자신과 가족에게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은퇴를 위하여.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안에서 마주해야 할 과제는 끊임없습니다. 경조사는 우리가 소홀히 넘기기 쉬운 작은 부분이지만 결국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경제를 지키는 것이 미래의 나를 구하는 길이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경조사가 만든 핏더미.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 경조사 지출,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은퇴 후 경조사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조사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의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 이웃의 경조사에서 우리가 기대받는 역할은 어쩌면 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봐줄까? 라는 걱정이 행동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과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경조사 지출, 재정 건강의 최대 위협. 사례를 통해 본 경조사의 실체. 우리는 앞서 경조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자녀 결혼식에 퇴직금 대부분을 써버린 이야기, 정순자 씨 부부가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례, 그리고 이영호 씨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빚을 졌던 상황,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나의 재정 건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경조사로 인한 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특히 축의금, 부조금, 선물 비용은 마치 바닷물처럼 끝없이 채워 넣어야 하는 무한의 항아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이 항아리를 채울 재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경조사 문제의 핵심, 사회적 압력과 체면. 우리가 경조사 비용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지출하는가? 아니면 체면을 위해 소비하는가?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를 빌미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작 자신과 가족에게 써야 할 돈이 부족해지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3. 은퇴 후 경조사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접근법. 이제 구체적으로 경조사 비용을 줄이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 지출의 룰을 정하라. 먼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경조사 지출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축의금은 5만 원, 부조금은 3만 원으로 설정. 자녀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에만 추가 지출. 이런 기준을 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은퇴 후에는 경조사 예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관계를 선별하라. 모든 초대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는 참석하되 단순히 사회적 체면을 위한 자리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한 가지 팁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밀도가 낮은 사람의 경조사라면 정중히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간단한 카드나 소액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3. 새로운 경조사 문화를 제안하라. 은퇴 세대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경조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액 축의금 대신 작은 선물로 대체. 경조사 후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부담 줄이기. 예를 들어 지인들과 함께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공동으로 모아 전달하거나 서로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는 문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 문제의 본질 그리고 은퇴 후 삶의 가치. 경조사 지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기본입니다. 경조사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 관계조차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나와 가족,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은퇴의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 은퇴 후 경조사로 인한 부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체면과 압박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큰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